자, 안녕하세요. 깡주 등장입니다. 자, 제가 약속했던 대로 이제 세부 가이드로 이제 넘어갈 건데, 먼저 세부 가이드의 첫 번째로 다룰 특성은 화법으로 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만 잡아드리고, 이제 응용해서 써드리길 좀 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의 마지막을 이걸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주님은 어떤 딜사이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주님은 어떤 도안 끼실 거예요? 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부 가이드에서는 그 정말 세세하게 좀 다루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딜사이클도 알려드리면서 도감과 전설, 마법 부여 어떤 거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다룰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도감부터 얘기를 해보죠. 도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재력 도감에서 두 개를 낄 수 있고 인내 도감에서 하나를 낄 수 있고 기교 도감에서 하나를 낄 수 있어요. 일단 잠재력 도감에서는 단일일 때 쏟아지는 지옥불과 파괴 제어를 낄 거예요. 물론 일단 쏟아지는 지옥불은 일단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괴 제어를 끼거나 수피 규율 둘 중 하나를 낄 건데 아마 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괴 제어 쪽을 많이 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수피 규율도 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 같은 경우는 쏟아지는 지옥불을 그대로 낄 거고 전능한 불꽃이라게 끼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자면 뭐 단일 같은 경우는 쏟아지는 지옥불을 고정하고 파괴 제어와 수피 규율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끼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광에서는 똑같이 쏟아지는 지옥불을 이제 고정으로 하고 전능한 불꽃과 수피교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쓸 건데 웬만하면 광에서는 전능한 불꽃이랑 쏟아지는 지옥불을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도가되는 급속 빙결과 마력 이전화 폭풍우 반격 이 세 개가 있고 비교 도관에서는 거리보, 시간의 흐름, 뭐 신속의 주문, 접지 쇄도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인내 도관과 기교 도관 같은 경우는 딱히 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마지막 질문으로 그래서 강진님은 못 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레이드라면 아마 인내 도관에서는 마력이 전환을 낄 것 같고 기교 도관에서는 아마 시간의 흐름을 끼지 않을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기에서는 아마 폭풍우 장벽이나 마력이 전환을 낄 것 같고 기교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나 접지 세도를 낄 것 같네요. 세기라면. 자, 이제 도관은 끝났고 바로 2차 스탯으로 넘어갈게요. 2차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싱크를 보면은 가유, 특치 이 순서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싱크는 치명을 0%대로 최대한 낮추는 게 좋다고 나오지만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겨가 때도 싱크에서나 다른 사람들 보면 치명템을 끼질 않았어요. 최대한 낮췄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치명을 20%대로 다닐 때 저는 혼자 45%까지 올리고 다녔어요. 겨가 때.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이거 치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확 들었어요. 실제로 싱크 같은 건 이제 가요특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형과 특화를 조금 버리더라도 치명을 가능한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형과 특화를 한 10에서 15%씩 하고 치명을 한 40%대까지 올리고 나머지를 가속에 올인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더 된다면은 유형과 특화를 막 5%대로 낮추고 가속을 10%대까지 낮추더라도 저는 치명을 올릴 수 있다면 4, 50%대까지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지금 치명을 올리는 게 너무 좋은 게 격양된 주문이라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 격양된 전설의 이제 옵션이 연속으로 극대화 공격을 할 때마다 극대화 피해가 3%씩만큼 증가를 해요. 이게 바라 때는 이제 계속돼서 발동이 되는데 바라가 없을 때 그때도 고치명을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불기둥을 두 번 쓸 때도 막 갑자기 극대화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고 화염 장렬을 뭐 두 번 쓴 다음에 경항내 주문을 발동시키고 뭐 불기둥을 써도 되고 그리고 치명이 높을수록 지금 세기에서는 제가 대모려를 생긴 게 물작을 쓰다기보다는 불기둥을 쓰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이 높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바라가 없을 때도 마론과 이제 수피귤이라고 하죠. 그 도안을 썼을 때 힘의 전원으로 가져오는 화작의 개수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라가 없을 때도 고치명으로 인해서 불기둥을 계속 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명이 높으면은 또 어떻게 된다? 화작과 불사조, 불태우기를 이용해서 불기둥을 계속해서 난사할 수 있으면서 그 자원들을 다 썼을 때도
신비한 폭발로 이제 어느 정도 현자 타임을 커버할 수 있는데 치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신비한 폭발도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가이드를 올리는 사람도 그렇고 싱크도 그렇고 가이드 특치라고 하지만 저는 치명을 1순위에서 2순위로 두고 싶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실제로 지금 제 스탯을 보면은 치명이 가속이나 유형 같은 거나 특화도 상당히 낮은데 치명만 혼자 30%대로 높습니다. 물론 아이템 레벨이 낮은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치명을 4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법 부여입니다. 무기는 제약의 계시랑 천체의 지도 둘 중 하나를 끼면 되는데 제약의 계시는 이제 공격 시 랜덤적으로 10초간 상대방이 받는 피해 6% 증가, 천체의 지도는 랜덤적으로 이제 지능 5% 증가인데 이거는 솔직히 왜 5%, 6%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천체의 지도가 지능 5%인 걸로 봐서는 아마 업타임이 좀 높고 제약의 계시가 받는 피해 6% 증가인 걸로 봐서는 아마 제약의 계시는 업타임이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제약의 계시를 낄 것 같습니다. 가슴은 영원한 통찰력, 지능 20과 공격 시 추가적인 암흑 데미지를 뭐 주는 건데 이제 지금 화복 같은 경우는 가속이 상당히 이제 높은 중요한 스탯이잖아요. 2차 스탯 중에. 그리고 이런 발동형 같은 경우는 가속이 높을수록 발동이 잘 되기 때문에 가슴은 뭐 올스탯 30이나 그런 걸 찍을 바에는 그냥 지능 20에 발동형 주문 추가 데미를 주는 영원한 통찰력을 쓰겠다. 그리고 손목은 예, 뭐 당연히 영원히 지능 껴야죠.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인데 망토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 끼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화된 광역피랑 두 번째는 이제 강화된 생기흡수인데 상대 이제 보스 몬스터나 뭐 레이드나 세게에서 한 번에 세게 들어오는 뭐 광역 데미지가 많은 레이드 뭐 그런 거는 이제 강화된 광역피를 끼고 이제 짜잘한 데미지, 짜잘하게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데미지는 힐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강화된 생기흡수를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짜잘한 데미지 때도 이제 광역 회피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화복 같은 경우는 바라 때 이제 엄청난 몰아치는 데미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바라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치명이 높아지면은 현자 타임 때도 어느 정도 딜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법이.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생기 흡수도 정말 좋다고 봐요. 그것도 이제 개인적 취향이죠. 그리고 이제 장신구에 대해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장신구도 솔직히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물론 싱크상으로도 좋은 게 있고 뭐 개인으로 이게 좋다 하는데 저는 물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결국 뭐 그래서 강주님은 그거 끼실 거죠? 그럼 저도 따라 할게요. 이러실 분들이 많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핏빛신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던전에서 주는 여기가 아닌데? 어디였지? 어디 보자. 저편이었나? 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여기 있다. 티르너사이드의 안개라는 세계에서 주는 속박 풀린 변신수. 이 장신구를 무조건 고정으로 낄 거예요. 옵션이 지금 법사 3특은 전부 다 이걸 껴야 돼요. 허브뿐만 아니라. 1차 스탯이 지능이 붙었을 뿐더러 2차 스탯이 화보의 가장 중요한 가속을 엄청나게 늘려줘요. 업타임도 괜찮고요. 물론 방금 말한 것처럼 1차 스탯이 지능인 게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박 풀린 변신수를 고정으로 낄 거예요. 광이든 단일이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장신구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 껴야겠죠? 자, 속박 풀린 변신수는 고정이고 사용으로는 불가해안 양자장치나 공포화형 그릇을 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가해안 양자장치나 뭐 죄 많은 지원자의 맹의희장, 영혼방치 루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치명이 낮아서 바라쿨이 한 1분 20초에서 1분 30초 사이로 돌아오신다면은 1분 30초 간격의 쿨을 가진 사용장신구 불가해안 양자장치나 공포화형 그릇을 추천드리고요. 치명이 어느 정도 돼서 바라쿨이 막 50초에서 아니면 1분 10초 사이에 돌아온다면은 1분 간격의 쿨을 가진 사용장신구인 불가해안 양자장치나 뭐 죄 많은 지원자 맹의휘장 영혼 방출의 루비를 추천드려요. 이게 불가해안 양자장치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불가해안 양자장치 같은 경우는 사용 시 뭐 물음표의 효과를 뭐 얻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하면 이렇게 6가지인가 5가지 정도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져요 효과가.
제가 만일 공포나 뭐 시식에 걸린 상황에서 쓰잖아요. 그럼 아 얘는 공포 걸려서 공포를 풀어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가의 양자 장치가 상당히 싱크상 딜도 좋고 사용으로도 정말 좋은 장신구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치명이 높기 때문에 바라풀이 거의 1분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아마 레이드를 갈 때 숙박 풀린 변신수 아까 말한 거는 이제 고정으로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의 양자 장치나 아니면 휘장 아니면 영웅 방출 루비 중에 하나를 사용효과로 택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광용 세기 장신구 있죠. 이거는 최고천의 폭발물이라는 장신구를 낄 거예요. 아니면 보통 최고천의 폭발물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세기에서 광에서는 아마 1순위 장신구가 아닐까.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천의 폭발물은 광에서 아마 1순위 장신구를 쓸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옵션이나 효과나 그 모든 게 광딜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파워판테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에서는 최고천의 폭발물을 낄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사용효과를 꼈으니까 이제 착용시 효과가 있는데 발동형으로는 아마 그릇된 하수인 주머니 이걸 끌 것 같아요. 이제 현재 타겟 제한이 거의 5타겟으로 되어 있는데 딱 이 하수인 주머니 장신구가 5타겟까지 딜이 되면서 여러 마리가 맞을수록 딜이 딱 이제 여러 마리가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싱크상으로도 딜이 좋고 광에서 이제 세기로 이거를 끼고 가면은 딜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장신구 치고 이렇게 장신구를 할 것 같고 다음에는 전설도 좀 얘기할 게 많은데 단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편달이나 격앙된 주문을 낄 것 같고요. 광은 이제 격앙된 주문, 화염폭풍, 지도 편달 이것 중에 하나 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선택을 꼽으라 하면은 치명이 낮은 상태라면은 치명이 정말 낮은 상태다. 그러면은 단일은 이제 지도 편달을 추천드리고 광은 화염폭풍을 추천드려요. 근데 만일 저처럼 치명을 좀 높일 생각이에요. 막 3, 40% 아니면 뭐 4, 50%까지 올릴 생각이시라면은 단일은 격앙된 주문, 그 다음에 광도 격앙된 주문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 편달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격앙된 주문이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광이든 단일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격앙된 주문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격앙된 주문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극대화 공격을 할 때마다 극대화 피해가 3%만큼 증가하면 최대 15%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것과 이제 지옥불 중첩 있죠. 아까 도관에서 그 지옥불 중첩. 그게 화염장렬을 썼을 때 뭐 10초간 화염 데미지 몇 퍼센트 증가인데 이게 2중첩까지 되고 지속시간이 5초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이제 딜사이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바라 딜사이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아요. 진짜 10가지, 15가지 이상 계속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3개로 좁혔어요. 바라 사이클을.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응용보다는 다들 이제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 기준에서 정답이고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단일 사이클입니다. 지금 격앙된 주문을 꼈고 그다음에 쏟아지는 지옥불을 껴진 상태예요. 근데 물론 숲의 규율과 쏟아지는 지옥불을 두 개 다 나중에 낄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착용했다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딜을 넣을 거예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화작 두 개를 가능한 빠르게 써서 지옥불 이중첩을 먼저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환영복제를 카운터 3초에 키고 카운트 2초에 불덩이 장렬을 쓸 거예요. 불덩이 장렬을 쓰면서 여기서 바라, 화작, 화작, 불덩이 장렬, 불덩이 장렬, 불덩이 장렬, 불작, 불덩이 장렬, 화작, 불덩이 장렬, 불사조, 불덩이 장렬, 화작, 불작.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1번 딜 사이클이에요. 1번 딜 사이클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불덩이 장렬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라를 키고 그 첫 번째 불덩이 장렬이 상대방이 닿기 전에 화작을 2번 써서 먼저 데모르를 띄우고 불작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날라오는 처음에 시작했던 불작이 그 다음에 맞게 돼서 이렇게 화작, 화작, 불작, 불작 콤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똑같이 불사조, 불작, 화작, 불작, 불사조, 불작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가진 화작과 불사조를 지옥불 중처 그 5초 있죠. 그게 안 끊기게만 써주시면 돼요. 불사조를 앞으로 당기셔도 되고 화작을 좀 뒤에 당기셔도 돼요. 본인의 가속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단지 화작을 5초 안에 한 번씩은 꼭 써줄 것. 그리고 제가 딜사이클 할 때 불덩이 장렬을 날리면서 발화를 키고 첫 번째 불덩이 장렬이 상대 그 대상에 도착하기 전에 화작 화작 불작을 켰잖아요. 그 처음 그 화작 두 번에 이미 지옥불 이중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를 키자마자 바로 지옥불 이중첩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딜사이클 발화예요.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딜사이클을 알려드릴 건데 이 두 번째 딜사이클은 발화 사이에 힘의 전환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카운트 뭐 끝나기 전에 환영복제 키고 본인의 불덩이 장렬을 이제 카운트 한 4초 정도에 맞춰서 써줍니다. 그리고 닿기 전에 화작 화작 불작 불작 한꺼번에 써주고 불사조 불작 화작 그리고 여기서 힘의 전환으로 화작을 두 개만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작 화작 불작 화작 불작 화작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힘의 전환을 바라사이 그래 딱 섞은 그 바라의 딜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힘의 전환을 쓸 경우에는 이 전환된 영 있죠. 스탯 하나당 특화가 25가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육중첩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라 사이에 육중첩이 되면 특화가 150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딜로 2에서 3중첩이 쌓입니다. 특화를 거의 200에서 250 정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게 힘의 전환을 바라 때 든 안 섞든 그냥 불사조를 쓰든 안 섞든 어차피 똑같이 불작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불사조 불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작보다 딜이 센데 왜 바라 사이클에 힘의 전환 섞은 게 더 셀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 힘의 전환 사용 시 수픽률 그 수픽률을 중첩이나 특화 25 주는 걸 바로 6중첩을 주기 때문에 바라 사이에 힘의 전환을 쓰는 게 딜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저희가는 보통 바라를 써서 그 바라 딜사이클을 돌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전환을 써가지고 화작과 불사조 불길을 채운 다음에 현자 타임 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딜을 보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자 타임 때 딜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 때 힘의 전환을 이렇게 섞는 딜사이클은 이게 내 마지막 바라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번 바라가 끝나면은 상대 몬스터가 죽겠구나. 이게 내 마지막 바라구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두 번째 바라 딜사이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딜사이클이 남았네요. 세 번째 딜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조금 좀 주로 쓰는 이제 딜사이클이에요. 세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바라를 늦게 킬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세요. 기본적으로 화작 두 개와 불작과 불사조를 날리고 그 다음에 마력이 룬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전환을 써서 마룬의 쿨을 줄이면서 처음에 썼던 화작 두 개와 불사조 한 개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마룬 위에서 딜을 날리면서 가능하면 소모를이나 데모를 만든 후 그 다음에 마룬이 끝나는 타이밍에 바라를 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딜을 시작하잖아요. 일단 카운트 때 당연히 일단 불덩이 장렬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불덩이 장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작, 화작, 불작, 불사조, 불작 그다음에 여기서 마룬을 깔면서 힘의 전환으로 화작을 다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딜을 계속합니다. 마룬이 끝날 때까지. 마룬이 끝날 때 화작은 꼭 3개가 차 있어야 돼요. 지금이죠? 지금 여기서 바라, 불작, 화작, 불작, 불사조, 화작, 불작, 불작, 불사조, 불작, 화작, 불작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힘이 전환을 키우고 그다음에 마룬 위에서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버프 창을 보시면은
발화 때 이미 이 수피규율이, 전환대령 있죠? 특화가 1주차가 25가 증가하는 거. 이게 이미 7중첩인가 8중첩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이따가 편집할 때 한번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발화 전에 마룬을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딱히 딜이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힘의 전환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전환된 영이 거의 6진첨을 얻고 시작하기 때문에 마룬이 끝나고 바라 타이밍 때 거의 7에서 8주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 때 딜이 어마어마하게 세진다. 그리고 처음에 마룬을 깔고 힘의 전환을 쓰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라가 끝날 때 마룬이 또 와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 쿨에 맞춰서 정말 막 1분 10초, 2분 20초, 3분 30초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제 몬스터 킬 타임이 딱 바라가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마룬부터 쓰고 마룬과 힘의 전환을 먼저 써서 중첩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라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기준에선 딜이 가장 잘 나오는 사이클이에요. 하지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다는 약간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연습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딜 사이클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가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거대한 불길을 찍거나 살아있는 폭탄을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살아있는 폭탄이 너무 너프를 당해가지고, 화염 파편이나 거대한 불길 중에 두 개 하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물론 아까 말했던 그 단일 사이클에서는 거대한 불길을 찍으시면 되고, 세게는 이제 화염 파편을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화염 파편 같은 경우는 몬스터가 10초 이상 살아있어야 효율을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던이나 1던 같은 경우는 몬스터가 진짜 금방금방 죽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거대한 불길 찍고 가시고 그 광딜을 하실 때는 그냥 신비한 폭발을 써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폭발을. 근데 이제 신화 던전도 가시고 이제 세기도 올라가면 몬스터가 막 10초, 20초 이렇게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염 파편을 찍고 세기를 가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광딜 사이클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광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태우기나 화염구나 불작을 사용하면서 발화를 쓰고 기본적으로 생기는 데모러를 불기둥으로 써줄 거예요. 보통은 저는 이제 3타겟 이상부터는 이제 데모러를 이제 불기둥으로 쓰고 2타겟 이하는 그냥 화염구, 불작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자, 이제 광딜사이클입니다. 3타겟 이상일 때요. 보통 불태우기를 많이 쓰겠죠. 세기니까. 자, 불태우기, 발화, 화작, 불기둥, 불사조, 화작, 불기둥, 불사조, 화작, 불기둥, 불사조, 화작, 불기둥. 이게 기본 콤보예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쉽죠? 딱 광딜 사이클은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이게 광딜 발화 사이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 사이클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클이에요. 제가 단일 사이클에 그 3번 있었죠. 마룬을 먼저 쓰는 사이클.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처음에 불사조 하나와 화염구를 이용해서 소모르를 띄울 거예요. 불사조를 처음에 날리고, 그 다음에 소모르를 떴으면 바로 마룬으로 이어갈 거고, 만일 소모르를 불사조에서 안 떴다. 그럼 화염구로 소모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룬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세기 시작합니다. 불사조. 소모리 안 떴죠? 화염구를 날려서 소모로를 만들어줘요. 금방 떠요, 화염구로. 그러면 소모로에 뜬 순간에 화작을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룬을 깝니다. 여기서 불기둥,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작, 불기둥,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의 전환으로 화작 3개랑 불사조 하나를 다시 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딜을 하면서 소모로를 모을 거예요. 소모로를 모으고, 소모로를 생기는 순간에 바라 사이클을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똑같아요, 아까랑.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바라가 끝났을 때 마룬이 또 바로 돌아오죠. 이때 또 마룬을 깔고 이제 심포그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다음 사이클 딜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모렐이 떴을 때는 뭐 화작 써주고 또 불기둥 써주고 또 여기서 심폭 써주고 화작이 2개 생기면은 2개 또 불기둥 써주고 이 3번 사이클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마룬이 끝나면은 힘이전이 또 15초가 정도 남거든요.
그때 또 힘의 전환 오면 힘의 전환을 쓰면 또 마룬이 돌아와서 또 마룬을 쓸 수 있고 정말 이걸 추천드리는 사이클이에요.